안녕하십니까. DNS 차별과 특별한 학원 대표 이승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됐었던 이음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요. 철저하게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함이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분석 내용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음고 시험 범위는 교과서와 모의고사로 출제가 됐습니다. 교과서는 교과서 1과 2과 두 단원이 포함이 됐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5년 3월과 26년 3월 두 개년의 모의고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18번, 19번에 들어있는 목적 추론과 심경 추론, 그리고 25번, 27번, 28번 도표와 안내문, 그리고 41번부터 45번에 복합 문단과 장문 독해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 36지문으로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음고등학교의 시험은 총 23문항이 출제가 됐고 객관식 22문제, 서술형 1문제가 출제된 비교적 많지 않은 문항의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문항 분류를 먼저 해드리면 시험 범위가 교과서와 모의고사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나 출제가 됐을까를 판단을 했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7문항, 25년 3월에서 8문항, 26년 3월에서 8문항을 보여주면서 30, 30, 30 정도죠. 대략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져가는 골고루 출제되는 시험 유형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빈칸 추론이고요. 그 다음이 어법과 어휘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법과 어휘부터 시작해서 대화문의 완성까지는 비슷한 출제 비율을 보였고 빈칸 추론과 어법이 가장 많은 출제율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을 보시면 빈칸, 어법, 어휘, 요지, 내용, 순서 삽입, 서술형의 제목, 또 빈칸, 무관한 문장, 요약문 보시면 수능 유형에 맞춰서 골고루 출제한 시험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 안에서 봤을 때 단어들의 개수는 보통 문장마다 평균 19.5단어, 선택지의 단어는 9.2단어, 그리고 지문 전체는 평균 165단어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으며 글 자체가 호흡이 길거나 굉장히 지문 자체가 길고 복잡하게 출제된 형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험의 출제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독해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치러지는 형태에 맞게끔 빈칸과 삽입 순서, 기타 등등까지 수능 체계에 맞춰서 균형 있게 포함이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특히 어법이죠. 어법의 비중도 높았고 배점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밑줄형의 어법이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형되지 않는 난이도가 낮았던 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일치 유형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내용일치는 아시겠지만 지문 내용의 숙지를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한국어 선지와 영어 선지를 골고루 출제를 했고요.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만을 판단하는 쉬운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문항 선정은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 지문은 총 36지문이고 시험 문제는 그거보다 적기 때문에 어떤 지문에서 모의고사 어떤 지문에서 출제가 됐을까? 요걸 본 건데요. 학술적이고 좀 추상적인 소재를 주로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던 플라톤 주제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편집에 관련된 그런 지문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돼 있더라라고 파악이 됐고요. 서술형 문제에서는 사역동사를 활용하는
제약 조건을 주면서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사역동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서술형 자체가 없던 학교였기 때문에 한 문제 출제에 대해서 시험 범위는 이만큼이 되는데 과연 서술형 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까? 대략 한 달에서 두 달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가르치는 저희 강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의고사 내에서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문장들을 각 학원의 선생님들도 많이 뽑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장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서술형 한 문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얼마나 깊이를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교과서에 보면 한 단원당 핵심 문법이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이번에 이음고도 교과서 1단원에 2개, 2단원에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4개의 문법이 들어가는데 그 4개의 문법 사항이 동명사, 사역동사, 투부정사,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였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랑 투부정사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요. 사역동사랑 동명사인데 과연 이 중에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출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가지의 문법 사항은 다시 한번 분석을 했고 제 판단에 고등부 내신에서 투부정사에 중점을 두는 영작은 출제 확률이 적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으며 그럼 남아있는 동명사와 사역동사인데 어디에 비중을 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판단에 사역동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역동사를 활용한 모의고사 지문에서 서술형이 출제가 됐고 저희 아이들 역시 어렵지 않게 서술형을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이 쉽긴 했지만 선택지 함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이음고등학교의 오답 패턴이 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 함정 패턴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어휘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진술입니다. 지문 안에 핵심 단어는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만 지문 내용, 이 선택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문에서 얘기한 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이야기하더라. 굉장히 일반적인 전형이죠. 보시면 15번 유형이 그랬습니다. 15번 유형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나타낸 글입니다. 플라스틱 산업을 하는 그 회사들이 이 환경오염의 책임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선택지에 보면 플라스틱 산업 자체가 전체적인 책임감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이 글을 줬어요. 핵심 단어들을 다 포함했지만 지문 내에서 하고자 하는 그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들면서 오답으로 가져가는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문의 내용을 일부만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인 선택지.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틀을 봐야 한다. 주제나 제목, 주장을 찾을 때는 큰 틀을 봐야 한다. 내용 일치가 아니라 핵심을 찾아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한 군데만 꼼꼼하게 나와 있는 건 답이 될 확률이 적다. 아니 답이 아니다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내용만 반영된 건데 보시면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였고 교과서의 지문이었습니다. 자, 물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었는데 이 안에 보시면 중간에 서핑이란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3번과 5번에 서핑이란 단어를 던져주면서 오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1번 물의 활동에 대한 두려움, 확실한 핵심을 제공해주면서 답을 체킹할 수 있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추상적 소재에 대한 오개념을 유도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술적 지문이나 추상적 지문에 대해서 이 지문을 갖다가 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마찬가지 플라톤이나 유전자 편집 같은 추상적이거나 학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개념을 유도하는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9번 같은 경우가 플라톤의 이론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론. 이 플라톤의 이론 같은 경우는 진정한 미란,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않고 추상적인 형태를 가져가는 거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었는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미의 형상은 대상의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틀린 오답을 가져왔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거나 만져질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면서 물리적 형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숫자 5의 본질은 다양한 색상이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간혹 이걸 선택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물론 선택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주장을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정답은 아니고 4번으로 가는 형태다라고 출제됐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난이도를 일단 정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뭐였냐, 어땠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난이도를 일단 정리를 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서술형 1번, 즉 총 23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 문제부터 25년 3월, 26년 3월 정말 골고루 출제했던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변형 유형 마찬가지로 수능 체계에 맞춰서 골고루 출제를 했구나 라고 보여지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부 시험들은 수능 유형에 맞춰서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평가나 판단 요소는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친구잖아요. 난이도입니다. 보이시나요? 난이도가 하부터 중까지, 하, 중하, 중 정도로만 배치가 되면서 정말 어렵지 않은 시험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기 좋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이도를 보시면 하 난이도로 출제됐던 게 총 5문항입니다. 21% 정도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하 정도로 출제됐던 게 4문항, 17%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중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문제는 13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고 56.5%의 비중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중상 한 문제, 서술형인데 사실 이 문제도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정도의 난이도, 이번에 출제된 서술형의 난이도라고 하면 중상 난이도는 아니고 중난이도 혹은 중하 난이도 정도로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수업하다 보니 서술형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거나 겁을 먹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서술형은 포기할게요. 서술형은 일단 내려놓고 객관식을 다 맞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절반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이 한 문항은 중상으로 평가를 했고 4% 합쳐서 100%의 유형으로 출제가 됐다. 어떠십니까? 상당히 쉬웠던 유형을 가져가고 논리적 구조보다는 지문을 얼마나 숙지했고 지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평가를 했던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음고등학교에서 진행된 2026년 1학기 중간고사의 영어시험은 중난이도의 압도적 비중과 하와 중하 난이도의 변별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던 시험이었고요. 서술형 한 문제마저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되면서 채점지의 정답 기준도 상당히 좀 루즈하게 풀어줬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다수의 고득점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혹은 학부모님께서도 100점을 맞았는데
혹은 하나 틀렸는데 나의 등급이 어떻게 될까 전정긍긍하는 학부모님과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판단하는데 1등급 컷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프하게 93점에서 95점 정도의 등급 컷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AI들로 돌려봤더니 97점까지도 1등급 컷을 잡아내는 AI도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던 유형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넥스트 스텝.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는 굉장히 편안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잔인한 시험 그 자체였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실수 한 문제로 등급이 엇갈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시험이었다. 시험이 쉬워서 마음은 편했지만 한편에 내가 OMR 하나를 체크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수를 했다든지 정말 실수가 실력이 되는 그런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난이도 인플레이션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이렇게 쉽게 펼쳐졌다는 이야기는 사실 변별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말고사 때 점수를 조정하는 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점수를 조정을 해서 등급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럼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려워질 걸로 예상하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어야 됩니까? 그렇게만 가시면 또 안 되겠죠. 분명한 건 기본과 심화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겁니다. 1번부터 23번까지 완전히 어려운 문제로 기말고사를 줄 거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했던 대로 하, 중하, 중 정도의 난이도는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상, 상 정도의 난이도가 투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변별력을 갖게 되는 시험을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준비했던 것처럼 기본적 암기와 지문 숙지는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화 문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지문 숙지도 됐습니다. 지문 암기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 문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심화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변별력을 위한 유의어와 반의어를 통해서 선택지의 변형을 줄 겁니다. 물론 일부 학교와 선생님들이 시험 지문의 재진술 혹은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지문인데 주제는 같지만 마치 다른 지문처럼 만들어 놓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재판단에 1학기 기말고사에 재진술까지 지문을 만들어내는 형태는 보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변별 있는 문제는 선택지 내의 단어, 즉 어휘들을 활용해서 변별력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추상적 지문이란 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지문들을 많이 활용하는 이음고등학교의 시험 형태를 보셨을 겁니다. 좀 까다롭게 여겨지는 그런 지문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고 이건 이음고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교들도 어떤 선생님도 그런 지문을 활용할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지문에서 중간고사 때 했던 기본적인 암기와 지문 숙지만 가져갈 게 아니라 이제는 논리 구조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 글의 서론이 어떻게 됐으며 이 글의 전개 방식과 이 글의 결론 그리고 앞뒤에 있었던 원문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상위권에 도약하는 길목일 것 같습니다.
넥스트 스텝 마지막은요. 동형 모의고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영어 학원들도 그렇고 국어학원, 수학학원들도 동형 모의고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들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시험의 유형과 이전에 봤던 시험의 난이도를 다음 시험 범위에 입혀서 미리 준비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음고에 이미 치러진 영어 시험의 동형 모의고사를 치른다. 그럼 그 정도의 난이도를 또 준비하는 과정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유형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난이도는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는 내용 암기나 지문 숙지를 할 때 그냥 기본 변형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는 정도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업그레이드된 변형 모의고사를 가져가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각 강사님들의 역량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DNS 차별과 특별함 학원의 전략적인 제안, 즉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 저는 DNS의 대표이자 현장에서 뛰는 강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고등부 1학년 때 보는 중간고사부터, 첫 중간고사부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번의 내신이 일어나며 그 10번의 내신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이 10%로 누적이 되는 거다 라는 말로써 사실은 겁 아닌 겁을 줍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수행평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말고사가 남았죠.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은 존재합니다. 중간고사에서 지문 숙지의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말고사 때는 변형된 논리를 찾아가는 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고요. 마찬가지로 조건부 영작이 분명히 난이도 있게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는 생각보다 쉬운 유형의 서술형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난이도가 상향된 그런 서술형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지문의 분석이 필요하고, 저희 DNS는 지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음고의 오답 패턴을 완전히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 오답 패턴이 기말고사에 그대로 이어질 거냐? 사실 100%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만 아직 출제 기조가 확실해지지 않은 이 이음고등학교에서 지금 이 상황에 오답을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장과 핵심 단어를 쓰지만 반박되는 단어를 쓸 건지, 굉장히 지엽적인 매력적인 오답을 쓸 건지, 이런 오답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 함정,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게끔 명확한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동형 모의고사가 아닌 강화형 모의고사입니다. 사실 저희 1학기 중간고사 때 저희 DNS는 동형 모의고사 1회차, 동형 모의고사 2회차가 아닌 동형 모의고사를 거의 15회차 가까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유형도 있었고, 지문 재진수를 통해 상당히 어렵게, 꽤나 어렵게 만들어낸 동형 모의고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이도를 미리 예측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강화형 모의고사는 DNS에 상당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말고사는 6주의 로드맵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7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부분은 시험 대비가 시작된 이후에 들어오거나 시험 대비가 시작될 때 들어온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 대비가 진행됐을 때 들어오면 본인이 못 들었던 파트도 들으면서 또 본 수업의 진도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굉장히 힘듦이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따라와야 두 가지가 케어가 되는 형태인데 모든 강의는 물론 영상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재원생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파트, 내가 잊어버린 파트는 다시 한번 꺼내 볼 수 있도록 모든 영상은 제공이 된다. 하지만 중간에 들어오거나 시험 대비가 막 시작됐을 때 같이 들어온 친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6주 로드맵이지만 그 전에 와서 워밍업 하면서 저와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 문장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맞춰보고 그리고 시험 대비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DNS는 영어 학원입니다. 영어 전문 학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어만 하는 학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저희는 입시 영어와 입시 전략을 동시에 잡고 가는 유일한 전략관입니다. 저는 입시 컨설턴트를 병행하고 있는 영어 강사이자 DNS의 대표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국어부터 시작해서 타 과목까지의 모든 자료 제공, 물론 수업은 하진 않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과 학습을 코칭하는 부분, 스케줄을 짜는 부분, 요 정도를 같이 코칭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점수 체킹도 영어 점수만 체킹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의 점수를 체킹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점수 추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시험이 끝나면 전 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다음 로드맵을 짜는 기본 학습 컨설팅도 제공이 되고 있으며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부분들, 독서라든지 탐구보고서라든지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함께 첨삭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수식 컨설팅과 정식 컨설팅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과목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아이들의 대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이음고등학교 1학년 26년도 1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의 분석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원당고등학교와 아라고등학교, 이음중학교와 원당중학교의 지문 분석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입학 관련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저희 학원을 검색해 주셔도 되시고요. 카카오나 혹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는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